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이 성공한 ICT 기업의 대표라는 꽃길을 마다하고 아주 험난한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모두 이분을 얀이라고 부른대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하이얀. 하이얀. 네. 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청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네. Call me Sharon, please. 샤롬? 샤론. 영? 영스. 영? I'm 영스. He? He. 좋네요. 어떤 규제는 창의성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또 어떤 규제는 사고를 막고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의원님, 어디 정말로 얀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 네. 저 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말이 잘 안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요. 쉽진 않은데? 왠지 어르신한테 막대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얀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 님. 우리 방에 보좌진이 20대부터 60대까지 있거든요. 다 저기 영어 이름 부르면서 예. 그냥 이야기해요. 예. 님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보좌진이 저기 와 있는데 예. 60대 우리 보좌관하고 농담하고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이렇게 불러도 돼요? 부르실 때. 헤이 얀. 예? 왠지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요? 오, 근데 존댓말은 하는 거죠? 서로 반말하지는 않으시죠? 거의 존댓말은 잘 안 쓰죠. 정말요? 그러니까 그 윗사람이니까 뭐 예, 아니요 이렇게 할 때 하지만 예. 대화할 때는 그냥 편하게 그냥 친구처럼. 왜냐하면 친구처럼 한다는 게 요즘에 정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데 예. 그 다양한 걸 내가 먼저 알고 있다 하더라도 20대 사람이나 30대 전혀 다르게 보는 걸 예. 그냥 다르게 봐줘야죠. 예. 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대화가 안 되니까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수평적인 대화는 네. 잘 나눠질 것 같아요. 네네. 아주 근데 좋은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권진영 씨, 우리 의원님께서 네. 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어떤 경력을 갖고 계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제가 알죠. 알아요. 뱅크 그쪽에 계셨잖아요, 대표님으로. 와. 그러고 보니까 콘 닮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닮았죠? 의원님. 혹시 우리 대표님 모습을 따서 만든?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은 그 카카오 그 이모티콘은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예. 다 결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이언 같은 경우에 예. 순놈인데 뒷갈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사랑스러운데.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가 비어 있는 콩 같은 게도 왼눈일걸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눈이 뭔가가 비어 이렇게 있어 한참 봤어요. 완벽하지가 않으면서 비어 있고 그럴 때는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 약간 모자른 애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자체가 다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근해질 겁니다. MC님 별명이 현모함이거든.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보기엔 굉장히 빈틈 없어 보이시는데 현모함이 인생 최고 별명이에요. 네.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진짜. 네. 의원님 한번 현모함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네. 예, 그렇죠. 근데 의원님도 바보다? 아니 생각해봐요. 이 정치인, 인기 없는 정치의 길. 사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건 벤처 CEO. 가장 인기 없는 건 정치인. 이쪽으로 오신 분이니까 현모함보다 더하지 않아? 정말 대단해요. 빈틈이. 혹시 강원도예요? 제가 옛날에 대단해요 이 개그를 했었어서 요 강원도 톤을 좋아합니다. 네네. 아니 의원님 너무 궁금한데 이 얘기 좀 천천히 풀기로 하고요. 예, 지금 이제 21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청 예. 예, 거기에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지금 당당히 지금 의원이 되셨습니다. 어디 1년 의전 활동 해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기업하고 어떻게 다르십니까? 기업하고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은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예. 기업도 보면 주주와 그다음에 고객, 네. 직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지역구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관계를 통해서 그걸 조율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기업은 목표가 어떤 돈이라든지 아주 일정한 그게 있거든요. 예. 근데 정치 세계에서는 다양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고려해야 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가 불편한데 했을 때 그것도 그 가치를 사줘야 되는 게 좀 다른 측면이라면 다른 측면이겠습니다. 아니 뭐 돈으로 금융회사에 있던 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좀 금융회사에 있었던 시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취하는 가치는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서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다양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정치라고 하는 그 다양한 가치 인정 속에서 서로 간에 공통되는 걸 뭔가를 찾아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갈등들이 이 정치의 자리에서 녹아져서 하나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정치고 제가 그동안 기업에서 해왔던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의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는데 기여하는 게 제 마지막 임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정치를 시작한 거죠. 의원님 정말 얀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 얀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얀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진작가가 하나 있는데 프랑스의 사진작가인데요. 에드발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빙하에서 북극곰이 녹는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본 그걸 것 찍었던 같아요. 사람이에요. 아. 하늘에서 찍었죠. 에드발론을 타고. 예. 그러면 똑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은행을 하면서 카카오뱅크라는 걸 하면서 기존의 은행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른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얀이라는 이름도 참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런 또 스토리가 있는 이름이군요. 제가 또 이렇게 의원님들 나오시면 뒤를 많이 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의원님을 살펴봤는데 네. 초선이시지만 또 정치 경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에 보좌관 활동을 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전 언제? 언제 하셨어요? 1991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저하고 친한 친구였던 장하준 교수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아버님이 장제식 의원이셨는데 네네. 그분이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하실 때 예. 전국 비례대표 3번이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의장을 하셨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뭐 정치란 게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려고 네. 그때 와서 한 1년 좀 남짓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고 여쭤보지 않고 반대로 정치인에 대한 관심, 내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관심은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금융권하고 이런 쪽이 계속 있었고요. 예. 재벌그룹에도 있었고 이게 다 규제하고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예. 촘촘한 규제가 있는데 예. 그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규제에 따라서 기업들은 반응을 하고 바뀌어집니다. 예. 근데 실제 정책에서 그 규제가 원래 의도는 그거였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기업 현장에서 실제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네.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 속에서 정책을 하게 되면 의도된 결과가 아닌 더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꿔서 정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정치에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우리 의원님의 인생책을 지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의원님이 이 인생책
이거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구절을 이제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의원님이 노자가 인생책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이런 행보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의원님의 인생책은 일단 사기열전으로 지금 뽑으셨고요. 그 유명한 사마천의 역사서, 네, 사기열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인 사기라는 네. 말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한자어입니다. 네. 역사사자에 기록할 기자인데요. 근데 이런 단순한 제목과 달리 그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 또 의미는 풍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의 고전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요. 본기, 뭐 표, 서, 세가, 그리고 열전 이렇게 5개의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열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정치인이라든가 뭐 협객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전체 사기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기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장인 거죠. 네. 의원님, 이 책이 인생책이 되셨는지요? 제가 답답하고 어떤 장애가 있고 아니면 새로운 걸 시작을 할 때 가끔 이제 이런 역사책을 잘 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사마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몰입되는데 아, 이 이야기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걸 저한테 다시 되새겨보면서 아, 나라면 어떻겠을까. 그런 걸 되새기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 예. 즉천무가 나오거든요. 네. 즉천무는 봉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사 사서에서는 말이 안 된다 예. 이렇게 하는데 그 올려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즉천무는 그렇게 잔인하고 아들에 대해서 처형을 했지만 즉천무가 즉위했을 때 백성들은 몇십 년 동안 가장 편안한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볼 때 기존의 체계가 아니고 백성들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 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둔 이런 체계의 차이도 있습니다. 네. 이 책이 그런 철학이 또 그 안에서 담겨 있죠. 그래서 항상 곁에 두시고 사실 뭐 계속 기업에서 중요한 자리에 계셨고 CEO 하셨기 때문에 판단하실 일이 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옆에 둔 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자, 이 사기열전 아마 한 70여 분 정도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한 3개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골라달라고 저희가 사실은 부탁을 드렸더니 3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인생 책방 사상. 출연하는 의원님께서 직접 그 부분을 뽑은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뽑았을지도 참 궁금한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열전과 함께하는 인생 공부. 첫 번째, 노자의 비움의 미학. 우리가 지금 말로는 알고 있죠. 비움의 미학이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막상 비워집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예. 이 노자 같은 경우는 주나라의 장서관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때 공자가 노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공자가 노자에게 따끔한 말을 들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그대의 교만과 지나친 욕망, 위선적인 모습과 지나친 야심을 버리시오. 이러한 것들은 그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소. 그 공자님에게 이런 말을 그러니까요. 했다는 게 좀 놀라울 뿐인데 공자가 이 노자를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아, 노자는 용과 같은 인물이다. 그 라고 얘기를 한 평을 해요. 것도 지금 노자의 그릇이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공자의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예,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노나 잘하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 두 분 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예. 분들이지. 진영 씨 어떻게 일상에서 뭐 좀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많이 실천하죠. 일단 그래요? 제 이목구비 보세요. 많이 비워져 있잖아요, 의원님. 저도 이렇게 뭐 성형외과 많이 의존하고 싶지만 많이 참고 비우고 있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의원님 표정이 이러고 있으셔서. 예. 그리고 이 개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웃길 거야 하면 못 웃기는데 맞아요. 약간 좀 내려놓고 헐렁하게 할 때 빵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살림을 할 때도 제가 주부다 보니까 좀 미니멀리스트로 이제 좀 다 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남들이 얘기하기는 좋지만 그 52만 주라는 이제 스톡 옵션을 버릴 때 버렸다기보다는 선택을 하셨죠. 정치를 선택을 하셨어요. 예. 그 정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정치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한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제도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가진 거를 다 지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던질 수 있어야지만 남한테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비우는 건 가장 그 기본에 있다고 봅니다. 상장시킨 이후에 스톡옵션 받으시고 나서 정치에도 누가 의원님을 정치권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또 맞아요. 뭐 의원님 얼마든지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경력을 가진 분인데 왜 그때야 됐냐 이거죠. 지금 혼내시는 거죠? 내가 막았네. 왜 여기 강조가 되는 거 보고 약간 톤이 올라가는 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사모님 마음에 막 뱅이가. 그러니까 도대체 왜요, 의원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뭐가 되고 난 이후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많이 확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 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IMF 위기고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해서 되겠냐. 네, 좀 더 경제가 좋아지면 하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지면 하지는 사실 안 하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어려울 때도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될 거고 그런 상태 속에서 저한테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좀 이따가 근데 좀 이따 하다 보면 제가 해야 될 일의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노자가 다시 오셨나? 용과 같은 인물이네요. 그야말로. 야. 진짜 대단하시다. 의원님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전 직장에서 네.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셨는지를 좀 한 번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카카오뱅크라는 게 세상 새로운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은행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고 한측에서는 어렵다 이거. 그리고 비관적인 시선으로 본 것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는 공동인증서라고 요즘에 이야기하죠. 예, 예. 그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은행이어서 굉장히 편하게 지금 접근했던 기억이 굉장히 나요. 편하게 많이 처음에 우려와 달리 지금 엄청나게 맞아요. 잘 되고 있는 것도 그런 건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셨는지. 카카오하고 한국투자증권 쪽이 합작을 하면서 예.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니고 혹시라도 한다면 카카오나 네이버하고 같이 한다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해보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예. 다른 앱에 갔다 오면 대부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거 이어가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프로그램을 조금 다르게 짜면 그걸 남겨둬서 바로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라든지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출 하나를 하려고 하면 앱으로 치면 한 50개에서 100개의 화면을 하는데 그 화면이 이 화면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 질문들을 서로 간에 하는 거예요. ICT 출신들은 이런 거 필요 없다. 은행 쪽에는 이거는 규정상 이게 필요하다. 예. 서로 싸우는 거죠. 필요하다 안 하다. 그렇지만 보고 자, 그 진짜 필요한 거야?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죠. 네. 근데 아까 여기서도 이건 원래 이런 거야 라는 걸 강조해버리면 윗사람이 그래버리면 아랫사람이 알았어요. 그게 뭐 하라는 아니거든요. 대로 하지 뭐.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수평하게 해놓고 조율하면서 네. 화면들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히 기존 은행들하고 많이 달랐던 게 이 모바일 화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고요. 네. PC 화면은 굉장히 큽니다. 그 큰 거에 자기가 필요한 상품들 다 넣기 시작을 하면 이게 맞습니다. 많은 것들이 모여지고 지금 구 은행들은 부딪혀요. 여전히 그래요. 부딪혀요. 네. 근데 이게 필요한 거야? 네. 빼자고. 비움의 미학이네. 그거. 다 뺐어요. 대출을 했을 때 중도상환을 하면 중조상환 수수료를 내야 된다. 수수료를 왜 받나? 은행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예.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예, 예. 근데 고객한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장 바꿔놓고 그럼 없애면 안 되나? 없애면 은행은 그만큼 리스크를 더 지고 부담이 더 커져요. 네, 네. 커지지만 그걸 해지할 방법이 있냐? 있다. 이런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은 걸 줄여버리는 게 그 핵심입니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결국 비움 버려야 돼요. 버리는 거. 예. 그래서 카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 그렇습니다. 거군요.
성공 비결은 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버린 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그러는데, 은행에 수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나는 이 상품 중요해. 넌 이 상품 중요해. 다 중요하다고 해요. 그럼 이거 넣어주고 저거 넣어주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충돌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자, 제일 어려운 결정입니다. 노자 비움의 미학을 했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오기의 소통의 리더십. 네. 오기가 이제 굉장히 그 손자, 손빈, 네, 있고 함께 병법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특히 소통의 리더십이 있었더군요. 예, 이 오기가 사실은 손자에 가려서 뭐 예.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긴 예, 한데 병법가로서 사마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손자, 오기, 또 손빈, 방연 이렇게 네 사람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 같은 경우는 좀 냉혹한 면도 사실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노나라와 이제 제나라의 싸움이 있었는데 네. 노나라의 장군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자신의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아내를 죽입니다. 성공을 나는 위해서. 제나라와 이 정도의 어떤 척을 지겠다. 아, 그건 너무 아니야? 너무했죠. 너무한 거 그래서 아니야? 사마천은 오기에 대해서 이 각박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기는 예. 자기 병사들에게는 정말 바다 같은 따뜻함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이 오기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부하가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를 입으로 빨아준 거예요. 사자성어가 오기연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로.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병법가로서는 이 이름을 손꼽을만 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의원님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좋다 생각하셔서 지금 이걸 뽑으신 거죠? 예. 사실 보면 빨아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장에서 죽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모친이 막 우는 장면이 예. 나오잖아요. 그게 딱 보자마자 자기 일처럼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보면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네 것처럼 그냥 해보라고 믿어주면 네.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카뱅 있을 때 젊은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무슨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그거지 하고 바로 해결을 하면 사실은 보면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원하는 건 딴 게 있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같이 해야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듣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 그 소통을 못한다면 네. 단절이 일어나고 갈등만 높아지겠죠. 그게 바로 요즘에 잘못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우리 얀는 굉장히 인간학에 대해 조예가 깊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일단 들어줄 준비가 확실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네. 어떻게 그렇게 책을 엄청 읽으셨나요, 의원님? 책 읽는 건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에 대해 예. 되게 좋아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예. 나라면 어떻겠을까, 저 자리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한 거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원래 그렇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소리 가끔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럼 잘하겠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요령껏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요령껏 한다는 거는 뭘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잠시 물러서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르게 하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시킨 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다르게 남들과 다르게 네. 효과적으로 하는 걸 네. 생각하는 습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직원들이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도 꼭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자꾸 되물어보고 그런 과정을 많이 가집니다. 특이하신 분, 정말 특이하신 분인 게 탁월하고 공부 잘하는 분들이 소통을 좀 못하잖아. 네, 맞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낫다고 항상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소통이나 이렇게 마음 씀씀이나 모든 게 깊으신 것이 참 특이하시네요. 희귀하신 네. 좀 분에 속하시는 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참 희귀하다.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알고 계셔. 가족들은 조금 불만이 그래도 요만큼은 있죠. 어.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소통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많이 하려고 애를 쓰죠. 그 아내하고도 그렇고 아들한테도 그렇고 아들한테는 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보면 야 저렇게 하면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길이라는 걸 부모 알려주고 입장에 싶죠.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싶죠. 알려주다 보니까 네네. 그 친구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법을 바꾼 게 그거 하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듣자. 듣다 보면 본인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 아 이거 잘못했다 하고 스스로 교정을 하고 네네. 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들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 IT 기업에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20, 30대들하고 소통도 그렇게 네. 잘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됐죠.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도 뭐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무 편하게 하고 요즘도 연락을 하고요. 제가 선거운동할 때 저희 집 가뱅 직원들이 여러 번 왔었는데요. 오히려 저희 지역구 사람들이 더 놀랬죠. 와서 너무 서스럼 없이 지내니까. 보통 주식도 인사하고 이러는 게 익숙한 조직 문화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안 그렇지, 그렇지. 선거운동 한다며 구경 왔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께서 이 오기의 열전을 보면서 네. 참 많이 좀 공감을 하셨을 부분이 사실 오기라는 인물은 성과주의자였거든요. 물론 부하들을 위해서 뭔가 그치, 따뜻한 그치. 마음을 보였지만 그치, 그치. 굉장히 각박한 인물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예. 나중에는 결국 초나라의 재상까지 되는데 귀족들이나 다른 신하들에게 아주 냉랭하게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중용했던 왕이 예. 죽으니까 바로 다른 대신들이 이 오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참 비참하게 그렇죠. 화살을 맞고 네.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왕 위에 엎어져가지고 네. 원수 다 갚고 죽는, 그쵸? 그렇죠. 근데 의원님, 이 지금 오기를 좀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오기의 그 소통의 리더십은 물론 정말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좋지만은 오기의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별로 생각하시나요? 좋지가 않죠. 예. 그것도 하나의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건데 오기하고 같이 나오는 손자 같은 경우에서도 예.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손자 병법에서 때 흔히 많이 쓰는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흔히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네. 불태입니다. 백전불태라고 불태. 해요. 지지 않는다. 예. 안 싸우는 게 최선이고요. 이기는 건 장담을 못하는데 지지 않게 만드는 거. 네, 네. 실제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네. 국제정치에서는 가장 마지막 카드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지 않는 거. 이겨서 희생을 하는 것보다 네. 지지 않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 네. 이런 게 손자병법에서 또 가장 중요한 예. 법이거든요. 예. 그 면에서 보면 이제 오기와 다른 게 손자가 가진 특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이 봐야 됩니다. 의원님이 또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되는 것이 평사원으로 출발하셔가지고 이제 최고 CEO 자리까지 오르신 거잖아요. 직장에 가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는 임원이 되는 퍼센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0.5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와. 퍼센트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윗사람들한테 항상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저를 끌어줬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되게 높이 샀던.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편이었고요. 새로운 게 딱 나타나면 피하기보다도 야 저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하고 하면서 어떤 걸 찾아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즐거운 걸 해요. 재밌게. 네. 재밌으려면 마음가짐을 그냥 거기에 몰입해버리고 아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다. 그 똑같이 웃기는 거 신경 쓰고 하는 대로 그냥 네. 하다 보면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거지로 웃기려고 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의원님이 왜 여기 정치를 하시려고 했는지 뭔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를 다시 좀 정비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래야지만 저 같은 경험을 가지지 않은 정말 새로운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것에서 야 그거 하면 안 돼가 아니고 할 수 있게 만들고 치열업을 해주고 도와줘서 그 사람들 그 중에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성공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제 덫에 걸린 상군. 네,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네, 이 상황이라는 인물이 진나라 효공 때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뭐 여러 가지 개혁도 시도하고 영토도 넓히고 그야말로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군이 한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법 제도를 완비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을 해요. 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그걸 따를 수 있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라는 정비됐지만 결국 인심이 계속 각박해지고 또 나중에는 이 상군, 그러니까 상황마저도 예. 자신이 내세운 그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죽게 됩니다. 그 유명한 얘기죠.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 지금 비운의 개혁과 상군의 모습이 묘사되는 부분을 직접 의원님의 목소리로 이 사기열전 중에서 좀 읽어주시면. 네. 5달 뒤에 진나라 효공 이죽자 태자가 그 자리를 이었다. 그러자 공자건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상군이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밀고 하자 왕은 관리를 보내 상군을 잡아오게 했다. 상군은 변반부군까지 달아나 여관에 머물려 했으나 여관 주인은 그가 상황임을 모르고 말했다. 상군의 법에 의하면 여행증이 없는 손님을 묵게 하면 그 손님과 연좌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상군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아, 법을 만든 폐해가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완전히 진짜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법을 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그 법 안에서 자기가 만들었는데도 그 법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의원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법에 대해서. 사회의 규칙은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 근데 규칙은 예외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외 없게 지키게 하려면 그 규칙은 작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걸 규칙을 만들다면 그 규칙에 얽매여서 네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규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규제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고 예.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단순하게 해서 지키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규제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융이나 사회는 규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거든요. 그중에도 겹치는 건 많고요. 예. 시대에 이끌린 규제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규제들은 없애야 되고요. 요즘에 와서 필요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 관련해서라든지 네네. 안전에 관한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주 촘촘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게 하되 네. 가장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규제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처럼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미리 알아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규제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된다고 보질 않고요. 네. 아주 단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올해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 할 때 논란이 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예. 공무원이라든지 했을 때 재산을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중에 있었던. 저는 그 재산 등록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다 재산 등록을 한다고 해서 네. 공개되는 사람은 1급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건 공개되기 때문에 검증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게 검증이 된 숫자일까요? 아직 우리 사회 문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어디까지 해줘야 될 건지.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부분이 그래도 이번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에는 중요한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게 없어도 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있는 건데요. 네. 내부자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령한 사람도 내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무원인데 그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전달을 해서 네.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그냥 내부자로 돼버립니다. 자본시장법에 그 규정을 거기 원용을 해놨거든요. 네네. 굳이 등록하라는 것보다 그런 조항을 놔둠으로 해서 법은 아주 단순하게 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도 그러니까 덜어내야 되네요. 예. 많이. 덜어내고 그다음에 강화시켜야 될 건 아주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 대신 예외가 없어야 된다. 예외가 없이 하려면 작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원칙이시군요. 의원님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지금 상장되는 회사들 뭐 이런 거 환히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산업이 유명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 정부가 좀 힘을 기울여서 좀 키워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요? 기본적으로 금융도 금융이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쪽에 상당히 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전기차로 했을 때 기존의 내연기관에 맞는 부품업체들은 많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쪽을 잘 보면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중소기업이 그렇게 전환이 안 되면 산업은행이라든지 구조전환을 할 수 있는 펀드를 내서 조금만 도와주면 많이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뿌리 산업 같은 것들이 튼튼해야지만 금융도 그렇고 다른 쪽이 힘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고 이 마스크라든지 제조업 생산 능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데가 전 세계 크게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물론 중국은 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클 수 있게 좀 더 해줬어야 되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정치인들께서 이제 노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참 그 노자 철학을 실천하기 제일 힘든 분이 정치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그 비움의 미학에 대해서 너무 잘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정치인이 이제 기왕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큰 거대 담론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생활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그 개선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쌓이면 그거 자체가 모여가지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한 정책에 좀 더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기보다도 이 상태 속에서 어느 정도만 고쳐지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로 방향을 틀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게 관심이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오늘 선생님 만난 그 느낌이 어떠십니까? 잘 배웠죠? 그러니까 사기캐세 사기캐. 사기캐? 사기캐. 사기 캐릭터. 사기캐. 능력, 재력, 성품 다 갖추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왜 외모는 빼? 어? 아 그거 뭘 또 들춰요? 살짝 넘어가려 그러는데 뭘 들치세요? 의원님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캐.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할게요. 예. 제가 책을 하나 좀 써가지고요. 예. 공정과 혁신, 이게 어떻게 정치에서 이루어낼까. 근데 우리 경제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썼는데 제목은 출판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 정치인들이 내는 책은 꼭 표지에 얼굴이 이만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얼굴 안 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안 났군요. 아, 네. 콘을 이렇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콘 캐릭터. 그럼 카카오한테 저작권을 제가 줘요. 예, 아쉽네. 아쉽네요. 허기 평론가 오늘 사기열전 한 줄 평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기열전 한 줄 평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실패한 인생에 대한 역사의 헌사라고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물론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패자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사마천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인생 전체에 있어서는 결코 패자가 아니었다. 또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긍정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역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한 줄 평 달아봤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이제 정치인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경력을 가진 분이지만 어떻게 초선이고 새로운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하고 정치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고 대화하고 찾아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듣는
그리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말씀 해주셔서 참 좋았고요. 앞으로 정치인 이용우, 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매일 반복되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책, 업스트림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기업을 담당하는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스위치의 저자 댄 히스의 신간인데요. 생각의 전환으로 1억 달러를 아낀 기업부터 박스에 넣은 그림 하나로 파송률 80% 낮춘 자전거 회사까지. 저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7가지 행동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의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 업스트림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추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름다움과 추함에 관한 세계석학 28인의 통찰을 정리한 책 거울 앞 인문학입니다. 인류는 태고적부터 제 나름의 기준으로 미와 추를 구분해 왔는데요. 책에는 다양한 시각으로 아름다움의 본질과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사회학자, 생물학자, 철학자, 예술가 등 세계석학 28인이 논쟁의 장에 뛰어들어 미에 관한 인간의 본능, 미학적 성장과 퇴보, 그리고 온갖 고정관념과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지적 성취를 이룬 학자들이 들려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소개하는 책, 거울 앞 인문학입니다. 최근 폭우와 고온 현상으로 세계 곳곳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다음은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사회 참여 지식인 노엄 촘스키와 진보 경제학자 로버트 폴린이 함께 쓴 책 기후 위기와 글로벌 그린 뉴딜인데요. 두 저자는 기후 위기를 방치할 경우 초래될 파국적 결말을 경고하며 글로벌 그린 뉴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는 30년 내에 화석 연료 사용을 멈춰야 하며 동시에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린 뉴딜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기후 변화의 본질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평 첫 번째 책은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징표 저자의 책 철학이 묻고 과학이 답하다입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과학의 발전 속에서 철학이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가감없이 논하며 철학의 무용론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는 책에 대해 철학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되돌아보게 하여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확실한 미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 책의 진가는 바로 근대 철학에 대한 재해석과 재평가를 과감하고 단호하게 함으로써 철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AI 시대에 돌아보는 서양 근대 철학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여권의 이면에 숨겨진 포섭과 배제의 논리에 대해 소개한 책 여권의 발명입니다. 저자 뉴욕시립대학교 존 토피 교수는 책을 통해 여권과 관련된 법의 역사와
여권이라는 이동증명서 이면에 숨겨진 정치사회적 논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원 교수는 여권은 이동의 자유를 주는가 아니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며 책에 대해 국가가 여권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게 된 역사와 그 과정에서의 논의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동수단을 통제하는 일이 왜 근대 세계의 근간이 되는지를 역사사회학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시기, 책 여권의 발명을 통해 여권과 이동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